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창밖의 날씨를 보면은 날씨가 그렇게 맑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날씨는 기온은 좀 풀린다고 하죠.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다가 밤부터는 개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광화문에서는 또 엄청난 규모의 집회가 예정돼 있죠. 하지만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기후가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 국민들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배신자가 돼달라, 변절자가 돼달라,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탄핵표 구걸하지 않겠다는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묵묵히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현재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권력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핍박받고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이들을 위한 편이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국가를 공전 상태로 만드는 권력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례라는 겁니다. 추미애가 당대표 됐을 때 똥볼 많이 찰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점쟁이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의 총리 안 된다, 개헌 안 된다는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추미애 대표는 참 많은 실수와 돌출행동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물론이고 또 연이은 취소도 그렇고요. 2천만 원을 2천억 원이라고 말한 것도 그렇고 계엄령 발언도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럴수록 제1야당의 대표는 발언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는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내 고유한 위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음모를 짜고 나를 코너로 몰아넣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일 박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인 집단 이성에 대한 신뢰가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 그리 이상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생각이 어떨 것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단지 박 대통령이 지금 국민의 생각과 바람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이번엔 면세점을 털었는데 삼성에 이어서 SK,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리고 뭐 기획재정부 관세청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지금 예. 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예. 기소 독점권을 빼앗기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다음 정권 되면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권한이 떨어지죠. 근데 최근에 검찰의 어떤 명예나 조직의 어떤 존립 이유를 많이 위협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롯데, 포스코, KTNG 기업 수사들 다 실패했다. 하명 수사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폰서 검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사상 유례 없는 첫 검사장이 구속이 되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걸 회복을 하려고 하면 검찰의 존립 이유를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느끼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기소 독점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 예. 급합니다. 미르 K스포츠 최순실 게이트 조사한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곧 국정조사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있습니다. 특검 시작되면 검찰총장까지 조사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밝혀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단계에서 밝혀지면 또 검찰이 어떤 큰 치명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의혹은 다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이고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 마구 조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은 한 달 새 세 번째 압수수색을 받았고 롯데는 올 들어서 롯데그룹 수사를 받았잖아요. 12번째 압수수색을 받은 겁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삼성 제일모직 합병 과정도 받고 면세점까지 이제 보는 거고 앞으로 사면 복권 했던 총수들 관련 기업들도 또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봐요. 면세점 선정 과정이 이랬습니다. 작년 11월에 롯데 SK 면세점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권을 빼앗겼어요. 예. 그리고 대신 신세계와 두산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엔 롯데하고 SK만 조사합니다. 이유는 독이 된 독대 아시죠? 독대 그룹 한 9개 그룹 안에 롯데와 SK. 독이 된 독대. 말 되네요. SK하고 롯데가 있는 겁니다. 신세계 두산은 되는데 거긴 독대 그룹이 아니거든요.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검찰이 보는 건 왜냐하면 독대했던 시기가 작년 2월, 올해 2월, 3월이었는데 롯데 SK가 사업권을 빼앗기고 이번 3월, 4월에 다시 면세점 사업권 다시 주겠다. 시험을 다시 봐라. 고3 수험생 떨어뜨려 놓고 다시 너 재수할 수 있는 기회 줄게 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올 다음 달에 그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와 SK를 다시 붙여주기 위한 그 수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다만 롯데 SK는 떨어뜨린 사람이 왜 무슨 로비냐. 그렇죠. 이렇게 억울해하는 거고 왜 그럼 다른 데는 붙은 데는 왜 수사 안 하냐라는 건데 붙은 데는 독대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롯데와 SK를 들여다보는 건데 과연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칼 끝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네요. 맞습니다. 예. 29일까지 대면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건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글자가 9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직권남용죄잖아요. 직권남용이라는 건 본인의 권한인데 좀 남용했다는 거고 더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뇌물죄잖아요.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강요 내지는 압박을 한 거거든요. 그 제3자가 최순실 씨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업에게 압박을 한 건 대통령이라는 거고 그걸 입증하려면 대가성을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에 어떤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그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 대가성이라는 게 지금 미르스 K스포츠 돈낸 53개 기업 대통령 독대한 9명 관련된 모든 걸 다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삼성무직, 제일무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에 어떻게 개입했고 면세점 사업권 주고받고 하는 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말이에요. 네. 앞으로 집단 대출, 왜 아파트 중도금 이런 거 할 때 맞습니다. 집단 대출 하잖아요. 네. 이 특히 잔금 대출 받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네요. 지금 대출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면요. 이제 네. 신규 분양 받잖아요. 예. 계약금 냅니다. 아하. 두 번 내에 걸쳐서 10%, 20%씩 내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거의 이제 분양됩니다라고 시공을 할 때 중도금 대출을 받습니다. 예. 60%를 받거든요. 예. 아파트 가격에. 그러면 2, 3년 정도 걸리잖아요. 아파트 짓는데. 그동안은 내 돈 안 내고 대출 받아서 다 가능하고요. 예. 아파트 완공하면 이제 잔금 대출을 받습니다. 나머지 20%를 예. 받는데 그동안 2, 3년간 중도금 대출 조금씩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을 딱 전환합니다. 예. 그래서 전체 아파트 가격의 30에서 70% 정도를 다 대출로 충당하고 아하. 거의 자기 돈 안 내고 아파트 분양받고 예.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분양권을 팔아버립니다. 아. 분양권 전매라고 하죠. 그래서 그동안 가계대출이 너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잔금대출을 그동안 여신심사 소득심사 안 했는데 소득심사 하겠다는 거고요. 잔금대출은 그동안 이자만 갚았거든요. 예. 흔히 얘기하는 일시 상환대출을 예. 했는데 이제 원리금 분할 상환을 아. 다시 하겠다는 거죠. 대출 받기 좀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죠. 제2금융권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은행을 지니까 예. 다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풍선 효과. 예. 제2금융권을 많이 흘러갔잖아요. 예. 제2금융권은 은행만큼 심사를 깐깐하게 안 하거든요. 앞으로는 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시키겠다는 거고 내년 예. 3월부터고요. 집값 60% 예. 이상 대출을 받을 땐 분할 상환 시키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그 가계부채 때문에 그러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좋은 소식도 있어요.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 내린다 그러네요. 이미 그동안 공수표만 남발하다가 올해에는 약속을 이행을 합니다. 8월 네. 18일 날 당정 TF가 출범한 이후 3개월 만에 이제 나온 건데요. 어떻게든 12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그 시행이 들어 소급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동안 징벌적 누진제란 말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덜 나쁜 누진제로 바꾼다는 건데 그동안 6단계에 걸쳐서 최고와 최저 단계 요금이 11.3배 났는데 이제 아하. 3단계로 줄이고 예. 최고와 최저 단계 수준 요금 차이를 3배수로 3배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3단계 3배수로 하겠다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에어컨 만약에 4시간 썼으면 현재보다 30%, 32% 정도 요금이 떨어지고요. 8시간 썼으면 46%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쁜 일만 있으란 법은 없네요. 이제 요새 나중에 보면 요새 하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나중에 근데 저유가 때는 괜찮은데 이 고유가 예. 때는 이게 또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갈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오늘도 참 마지막에 아주 훈훈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프로야구에서 드디어 100억대 선수가 나왔어요. 예? 예. 최영우 선수죠. 예? 예, 예. 어제 실검 막 1위 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이 최영우 선수가 이 프로야구에서 이 사상 최초로 이 100억 원 선수가 됐습니다. 어제 기아하고 이 계약금 40억 원, 연봉 15억 원, 4년간 총액 100억 원에 이 자유계약 선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아가 올해 좀 돈을 많이 쓰네요. 이 나지안 선수하고 40억 원 계약을 맺었고요. 이어서 이 최영우 선수를 잡으면서 올 시즌 FA 시장에서만 이 벌써 140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최영우 선수가 올 시즌에 타율 3할 7푼 6리를 기록했고요. 홈런 31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대형 홈런 타자가 간절했던 기아로서는 이 최영우 선수의 영입으로 이 최형우, 김주찬, 이범호, 나지완 선수의
외국인 타자까지 보강해서 이제는 이제 이 부러울 게 없는 타선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사실 프로 선수의 입장에서 볼 때 최용우 선수는 뭐 최고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하지만 최용우 선수가 항상 잘 나갔던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서 오늘날의 성공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2002년에 이 포수로 삼성에 입단했는데 입단 이후에 4년 동안 불과 6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프로 적응에 실패해서 방출되는 서름을 겪게 되었고요. 이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지원했다가 탈락하게 됐거든요. 때마침 이 경찰청 팀이 새롭게 창단되면서 경찰청 팀에서 군 복무를 마쳤고요. 이 다시 삼성에 재입단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에 늦깎이로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빛을 본 선수이죠. 이게 인생이요. 빨리 뭐가 된다고 해서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게 그러고요.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지. 예, 이게 참.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해보죠. 이범 조직위원장이 후원 목표 금액의 83%를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후원금 실적 좀 보면은 현금보다 현물이 더 많다고 그러죠? 예, 꽤 건강한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시범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어제 이 경영자 총협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현재 이 평창올림픽 후원금 목표의 9,400억 원 중에서 83%를 달성했다. 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좀 찬찬히 뜯어보니까 이 지난 10월까지 조직위가 후원받은 총액이 7,800억 원인데 현금이 40%, 현물이 60%입니다. 이 현금보다 오히려 현물이 더 많고요. 예. 이 현금으로 들어온 액수가 이 3,100억 원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이 조직위로서는 사실 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이 평창 올림픽 예산이 유치 당시에 8조 8천억 원이었는데 예. 지금 13조 8천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평창올림픽 예산이 8조 8천억 원에서 올해까지 13조 8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한 50% 넘게 늘어났고요. 예. 자, 그런데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이 난리입니다. 이 조직위원회 자료 보니까 운영 예산만 6천억 원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네. 이 6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은 이 조직위가 자구 노력으로 메꾼다고 하고요. 나머지 4천억 원은 이 재정 지원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강원도에서 이 내년 예산에만 1,200억 원 추가 확보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수입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조직위하고 강원도는 계속해서 이 국비를 더 지원해달라, 수입을 늘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에서 우리나라가 37위를 기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이거 오랜만 아니에요? 30등 안에 드는 거? 오래간만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11월 이 FIFA 랭킹에서 우리가 3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44위에서 7계단을 상승했는데 네. 이 30위권 진입이 2013년 2월 이후에 3년 9개월 만입니다. 예. 아시아에서는 이란이 30위로 가장 높은 순위고요. 이란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이 45위, 호주가 48위를 기록했습니다. FIFA 랭킹 1위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퀸탈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이public 광장에는 22,000 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픽싱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송도 센토피아 더샵. 조합원 모집 문의 032-723-9606. 센토피아 송도 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지금부터 5초간 당신에게 편백나무 숲을 선물할게요. (5초로는) 아쉽죠? 그럼 집을 숲으로 바꿔보세요. KCC 바닥재 숲은 편백나무 오일을 더해 아이 있는 집도 안심입니다. KCC 숲에서 사세요. 나 이수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힐스테이트로 수원 홈앤실이 더 탁월해집니다. 빠른 강남 접근성과 단지 앞 학교. 뉴스테이에서 최소 8년의 안정적인 거주에 남다른 생활 서비스까지. 탁월한 입지와 브랜드로 홈앤실을 압도하다. 힐스테이트 홈앤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뉴스테이 문의 1877-5002 현대건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이 청와대와 최순실 때문에 불거진 게이트,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연일 기가 막혀하고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류독감, 그러니까 AI가 서해안을 따라서 수도권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처음 발견된 종류의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중국에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관련해서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AI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사망자를 냈던 바이러스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체가 뭐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혈청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들어온 그 혈청형은 H5N6형이 되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 H5N1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6번째 들어와 있는데요. 네.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H5N1형이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H5N8형이 발생한 적이 있고, 이번에는 H5N6 세 번째 다른 형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다, 이 얘기군요. 사람한테 지금 2014년부터 중국에서 16명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그중에서 10명이 지금 사망을 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감염이 되면은 이제 치사율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바이러스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률은 어떻습니까? 전염률은 지금 중국에서 2년 동안에 16명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염률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형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염 경로는 어떻습니까? 전염 경로는 지금 보고에 의하면은 이제 야생조류가 감염된 것을 모르고 사람이 직접 만져다든지, 아니면 감염된 닭이나 오리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만졌을 때 어떤 사람이 감염된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접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이게 말이에요. 예.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이게 발생한 게? 중국에서는 이런 바이러스가 H5N1, 아까 말씀드린 H5N2 되게 많은데, 주로 중국은 오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리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철새, 이제 9월 정도, 10월 정도 되면은, 이런 만주 지역에서 이제 철새가 대량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철새 중에서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나라 오는 경우가 많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염 철새가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바이러스를 많이 뿌려놓은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전역에,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확인된 겁니까? 어디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농장의 추가 발생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만 한 9개 정도 농장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저 농장뿐만 아니고, 이제 원앙이라든지 아니면 신비한 검둥오리라든지 이런 오리류, 야생 철새류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바이러스가 지역이죠? 여기저기 많고, 그러니까 해남,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양주, 포천, 그래서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골고루 있네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야생조류 때문에 이게 옮겨지는 거군요. 야생조류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보통 발생을 보면은 1차 발생은 야생조류가 전국에 바이러스 뿌려놔서 그것을 농장이 밟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생이 되고요. 예. 2차 확산은 어떤 지역에서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서 이제 확산이 되죠. 예. 확산이 되면 그 농장에서 농장 간의 이동에 의해서 또 발생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철새에 의해서 1차 확산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정부 대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예.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보실 때? 지금 정부는 이제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철새가 바이러스를 뿌려놨고, 그것을 이제 농가가 이제 개인 농장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것을 잘 보게 되면은
서해안 지역을 따라서 철새가 매년 바이러스를 이렇게 뿌려놓는 상황이 되는데 예. 그중에서 발생되는 농가나 지역은 늘 발생이 되고 발생되지 않는 발생되는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는 농가는 늘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발생되는 매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나 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에 대한 부분은 좀 특별하게 좀 그 조치를 좀 취해 주려면 예. 아마 이런 초창기 때 산발적으로 우수 발생되는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요. 예. 이게 감염이 되든 안 되든 닭고기나 오리고기 같은 거 잘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2003년부터 벌써 한 14년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아니면 계란을 먹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살아있는, 감염된 동물을 모르고 살아있는 채로 만지게 되면 그칠 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걸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도하게 닭고기 피하고 오리고기 피하고 이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전혀 그럴 필요 없죠. 그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송창선 교수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요새 전국이 하도 이래도 그래도 또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우리의 이 감성을 잃어버린 감성을 좀 되살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강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1월 다음 주가 마지막 주. 네네. 그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이게 연말이 되면은 극장가도 좀 이렇게 활기를 찾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방학도 앞두고 있고요. 예.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또 극장에서 따뜻한 극장에서 데이트하는 그런 남녀분들도 젊은 남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수능 특수를 노리고 지난주에 그 두 편의 영화가 기대작에 개봉했죠. 그 신비한 동물 사전하고 가려진 시간. 예. 저는 가려진 시간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강동원 씨 특혜 파워가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신비한 동물 사전이 첫 주말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가려진 시간은 굉장히 흥행이 저조한 상태고 지금 주중에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영화평론가로서 이제 촉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국이 이렇고 우울하다고 해도 그렇게 자학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떤 작품?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영화가 아무래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개봉했는데 지금 1일 박스오피스는 1위입니다. 바로 그룹 엑소, 아이돌 그룹이죠. 예. 엑소의 멤버인 디오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영화에 출연할 때는 도경수라는 본명을 씁니다. 도경수 그리고 조정석 씨 이렇게 둘이 형제로 등장하는 형이라는 가족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했습니다. 예. 실명한 동생을 핑계 삼아서 가석방된 불량 형이 동생과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어느새 형제를 회복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가족 휴먼 드라마고요. 요즘에 성적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심심찮게 개봉하고 있습니다. 레즈비언을 다룬 영화들이 참 곧 여러 편이 나왔어요. 그동안. 네. 이번 주 간판을 내건 어바웃 레이도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할머니가 레즈비언이에요, 특이하게. 그리고 손녀는 트랜스젠더를 꿈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 3대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고요. 예. 제인 오스틴 그동안 오만과 편견이라든가 센서빌리티 같은 영화의 원작자로 잘 알려진 영국 작가죠. 네. 제인 오스틴이 쓴 첫 번째 소설이 영화로 옮겨졌습니다. 레이디 수잔이라는 작품인데 이번 주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남편과 사별한 매혹적인 미망인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랑 게임을 해나간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인 오스틴 소설 가운데는 여자 주인공이 드물게 악녀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또 유럽산 판타지 영화 한 편도 개봉하는데요. 테일 오브 테일즈라는 작품입니다. 예. 왕자를 낳기 위해 괴물의 심장을 먹은 여왕이라든가 젊음의 비밀을 간직하는 아름다운 여인, 괴물과 결혼해야 하는 공주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숲의 비밀스러운 판타지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인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갑자기 관심이 가네. 독특한 형식의 한국 다큐멘터리 한 편도 개봉하는데요. 네. 딜쿠샤라는 작품입니다. 네. 딜쿠샤는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일을 하다가 중풍으로 쓰러진 한 영화 제작자가
자신의 몽상과 또 주변에 소외받는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내는데 거기에다가 또 극영화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은 휴먼 다큐멘터리 딜쿠샤라는 작품이 이번 주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미싱 네네. 사라진 여자인가요? 네네. 그건 언제 개봉해요? 그거는 다음 주에 개봉. 다음 주에 개봉. 예. 그래서 호기심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좀 네. 그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요, 예. 형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실명한 유도 선수를 동생으로 둔 그리고 그렇죠. 형은 사기꾼이죠. 예. 그래 교도소에 갔는데 동생 때문에 가석방되면서 나타나는 얘기죠. 조정석이 형이고요. 그 도경수가 동생인데 그 형 이름은 고두식. 동생 이름은 고두영. 근데 이제 동생은 유도 선수.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사실 되게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빠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다르죠. 예. 근데 엄마 아빠 다 한날 한시에 저 세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유일한 사실 혈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혈육이라고까지 할 정도가 아닌 이유가 워낙 형이 허랑방탕한 캐릭터고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결국 교도소에 갇히고 맙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동생은 열심히 유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총만 받는 선수가 됐는데 시합 중에 불의의 사고로 그 눈을 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만 이렇게 틀어박혀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동생을 보살펴야 된다. 평소에는 거의 거들떠보지 않던 동생이었는데 그 고두식이 이제 그 가석방 청원을 하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실명해서 보살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동생을 실명은 하긴 했지만 워낙 그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보살필 의지는 없고 동생 몰래 집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가 하면 그 대출 받은 돈으로 막 외제차도 사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도팀 코치가 있어요. 이수연이라는 유도팀 코치가 고두영이 자꾸 집에서만 틀어박혀서 사니까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한번 출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고두영이 싫다 그러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이 동생에게 연민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두식이 결국은 원수처럼 대하던 그 동생에게 야, 형이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형은 지금 제가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면서 굉장히 전형적인데? 예, 그렇죠. 한편으로는 좀 진부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형적이고 진부합니다. 영화 전반부에서는 티격태격되는 형제가 충돌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제 유머, 코미디를 뽑아내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눈물샘을 자극하겠죠. 이게 한국 가족 드라마의 공식이잖아요. 네, 전반부에 웃기다, 후반부에 울린다. 네, 그래서 영화가 다소 뻔해 보이는 게 이 작품의 흠인데 또 조정석의 연기라든가 도경수의 연기 역시 기존의 연기 패턴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조사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맨날 애가 라면만 먹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라면만 먹냐 그랬더니 워낙 라면을 좋아해서 아침에는 동물 이름의 라면, 점심에는 지역 이름의 라면, 이런 식으로 저녁에는 매운 라면, 이렇게 끓여준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냥 편안히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시고 영화가 계속 자극을 줄 겁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땡땡땡땡 울릴 거예요. 우세요. 지금 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정확하게 신호가 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About Ray라는 영화 말씀하셨는데 이거 퀴어 무비라 그러죠? 이런 걸 보고. 예, 그렇습니다. 퀴어도 이제 레즈비언, 게이를 다룬 영화가 있고요.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트랜스젠더가 되고 싶은 그 16살 소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여성의 몸에서 남성으로 성전하는 것을 이른바 FTM이라고 그러거든요. Female to Male. 반대는 이제 MTF라고 부릅니다. Male to Female. 예,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퀴어 무비이자 또 한편으로는 가족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할머니가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엄마는 또 이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혼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그 밑에서 자라난 레이라고 하는 16살 소녀가 자신은 남성의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성전환 수술을 해달라고 계속 엄마, 할머니한테 애타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온 집안이 충격에 휩싸이겠지만 할머니가 워낙 레즈비언이라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성전환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양친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면서 동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레이가 직접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러 나서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가족 드라마의 호흡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 와츠라고 하는 배우 아시죠? 유명하죠. 킹콩에 나왔던 그 이번에 이 영화의 그 제작자로도 나섰고요. 또 영화 키어무비 얘기에다 갑자기 킹콩 나오니까 좀 그렇습니다. 맥이라고는 엄마 역으로 중간 연기를 펼치고 있고 수잔 서런든이라는 주연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16살 소녀 레이는 엘르 페닝이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코타 페닝의 동생인데 언니보다 훨씬 연기를 잘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지죠? 네, 이번 주에 그 락 다큐멘터리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영국의 밴드죠. 오아시스의 20년 전 공연 실황을 그 영화로 옮긴 슈퍼소닉이라고 하는 음악 다큐멘터리가 개봉하는데요. 네, 오아시스의 슈퍼소닉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함께한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도 모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내일 아무리 비가 와도 아마 사상 최대의 인파, 사상 최대의 국민들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랄 정도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하지만 큰 울림이 있는 집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